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건강 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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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민년의 임자생 51 되네요. 72년생.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이동을 하거나 신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나가도 되고 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나가야 될 때 시기를 잘 보고 가세요. 그러면 임자생이 지금 이제 삼재예요. 삼재이다 보니까 좀 어떤 분은 놓치고 갈 것 같고 어떤 분은 나가서 오히려 승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51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조금은 사주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아. 두 가지가 동주를 하니까. 그래서 좀 물어보고 조금은 내가 언제 좀 이동을 할까요? 안 그러면 이동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좀 두들기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적용이 될까요? 이동을 하고 할 때에는 이제 월로만 잘 살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달이 나한테는 기문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달에는 나한테 피할 수도 있고 어느 달에 가서는 내가 내 운을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화 상담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부분이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사주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갈 때 만약에 정말 이사를 가야 돼. 방향을 따지지 않고 뭐 이렇게 가라고는 해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이제 방향을 따지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 돼. 임자생이. 그러면 거꾸로 가세요. 밥통을 들고 돌아서 가세요. 그러면 하나 내가 안 좋은 걸 걸르고 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날만 잘 잡아라. 그 월일을 잘 잡아라. 달을. 그러면 괜찮습니다. 금전적인 거는 되게 5월달, 6월달 되게 왕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한다. 5월달, 6월달이 사업에 대한 거, 내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직장에 대한 거든지 아니면 사업은 확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지 말아라. 있는 자리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반대를 가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삼재이니까 오히려 반대 도망가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를 잘 정리해서 다른 거를 사업을 변화를 줘라. 그러면 대기를 한다. 이슈 되는 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이 들어와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만약에 사고를 저지르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근심이 자손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막 그런 쪽으로 좋지 않다. 또 이제 좋은 이슈는 직장에서 귀인들이 나를 도와준다. 근데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협력도 좋은 것 같아. 서로. 힘들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근무오기도 했듯이 직장에서도 그런 식인 것 같아. 많이 힘드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귀인들이 많이 생긴다 이 소리죠. 임자생들은. 그래서 그 손을 잘 잡아라. 좋은 이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남한테 될 수 있으면 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혼자 많이 끙끙 앓는 사주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건강에 대한 거. 이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어떤 거냐. 뭐 이 사람 저 사람보다는 한 군데 누구 친한 사람이든지 뭐 될 수 있으면 가족에다가 내가 힘든 마음이나 뭐 슬펐던 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좀 하소연도 하고 내 속 좀 얘기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 쪽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좋은 거. 암 쪽으로 좀 조심하지. 종양이나. 금전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병원을 가깝게 해서 너무 깊게 가지 말고 키우지 말고 병은 미리 가서 상담해서 뭐 하반기 상반기 모두 뭐 2번씩 좀 가서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너무 이제 이쪽에 건강이 안 좋다 하니까 그래서 좀 내가 좀 봅시다. 임자생분들 자, 22년에는 건강 좀 다 일으켜 주시고 안 좋으면 일러주세요.
아까 내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나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병원도 마찬가지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 그래도 잘 완화돼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분들은. 혹시나 약발이 안 받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문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 좀 잘 해보세요. 많이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조상의 도움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이민연의 천일만 대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알매입니다. 2022년 띠별 운세를 한번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2022년 이제 쥐띠부터 여러 띠 중에서 쥐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청명하고 예리하고 그런 반면에 자존심이 강하고 아집이 강한 성격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에 초년에 고생하면은 중년에 좀 편하고 또 중년에 고생을 하면 말년에 편하다. 또 말년에 재물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거든요. 쥐띠가 이제 2022년 이민년에는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들삼재에 들어서서 좋고 나쁨이 반반이다. 좋은 띠는 또 좋고 나쁜 띠는 나쁘고 그래서 확률로 보면은 한 50대 50 정도 그런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병자생의 경우는 미혼자 같으면은 이성 간의 교제, 만남, 또 궁합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나이에 들어왔고요. 또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는 이동이나 또는 창업, 또 이직할 때, 그 다음에 부서 이동 이런 쪽으로 재수가 발복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혼자의 경우는 가족을 지키기가 좀 힘든 부분,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불화가 좀 많이 생긴다. 불화가 자주 생긴다. 그래서 부부 갈등과 가족 간에 소통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또 마음고생을 할 일이 있겠다. 그 다음에 병자생의 경우에 원행길을 조심하고 주당수를 잘 피하고 또 상문살을 잘 피해야지만 재수의 막힘이 좀 덜하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9세 갑자생인데요. 노심초사 하다가는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칠 수가 있다. 보통 9세에 삼재가 들어오면은 이제 안 좋은 삼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갑자생의 쥐띠는 완전 악삼재는 아니다. 그래도 삼재팔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겠죠. 갑자생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관제구설, 시비구설, 입설구설, 인간관계에서의 시비 다툼 그런 충돌을 잘 피하고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자기가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면 큰 피해를 막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갑자생의 경우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부동산, 직장 상사, 주위의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원사에서 알려드린 곡물 재수가 있어요. 쥐띠 같은 경우는 기장쌀인데요. 39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간직을 하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재수를 본다. 삼재와 9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악삼재도 피하고 아홉수도 피하고 들삼재를 복삼재는 아니더라도 복삼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재수에는 발복을 할 수 있다. 51세 임자생인데요. 이 띠를 보면은 저는 무한리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매장에 가서 상품을 살 때 무한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대박이지. 그런데 어떤 그런 대박의 재수가 무한리필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땅 취득, 문서 취득, 부동산 취득. 왜 이런 좋은 재수가 있을까? 자,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인데요. 이 호랑이에 이 쥐가 등을 타고 조상님의 공덕을 받는 해다. 그래서 조상님 대우를 잘 하고 자기 자신이 기도 공덕을 잘 한다면 이 띠는 무한리필이 온다. 그래서 동서사방에 귀인이 깔려 있지만 어느 사람이 귀인인가를 섬세하게 살펴서 어쩜 행동이나 언행을 하고 어떤 계약 성사를 만약에 한다면 임자생의 일생 동안 가장 큰 재수를 볼 수 있는 해다. 하지만 양손에 떡을 질 수 없듯이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건강수가 안 좋다. 병마가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신년이 오면 미리미리 검사하시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경자생의 경우에는 여러 쥐띠 중에서 개성이 좀 강하다. 또 직성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는 산바람도 불고 물바람도 분다. 결론은 조상바람도 불고 귀신바람도 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유증은 뭐냐면 가정에서의 우환, 가족 간의 다툼, 이성 간의 이간질 또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충동을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해가 이민년이죠. 조심하라고 일러드린다면은 상물살을 피하고 관제구설을 잘 피하고 입설구설을 잘 피해야지만 금전의 손재나 실물 손재를 막을 수 있다. 무자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민년은 어떤 해인가, 때로는 고마움도 갖는 해이고 서운함도 갖는 해이고 원망 또한 가져지는 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또 몸수가 불편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자신이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마음을 안정하셔서 적정선에 유지하는 것이 수명장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하고 이민년을 잘 보내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쥐띠는 재수발복을 하는 쥐띠도 있고 좀 어려운 쥐띠도 있고 건강이 좋은 쥐띠도 있고 건강수가 안 좋은 쥐띠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점을 참고하시고 건강하고 재수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맷돌할매였습니다. 띠별운세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네. 희망찬 얘기를 조금 많은 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민년에 쥐띠분들에게 돈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인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쥐띠 분들이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고다요.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냉철하고 하지만 때로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돼가 있어. 뒤를 생각 안 할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든 반면에 또 보기보다는 급해요. 이분들이 성향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거, 특히 이민년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란 말이야, 내년이. 첫 번째로는 용띠. 용띠 이분들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융화를 잘해. 그래서 유유적절하게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또 사람의 인연으로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융화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띠. 돼지띠 이분들은 책사의 노릇, 어떻게 보면 장자방, 급한 성격을, 쥐띠의 급한 성격을 한 번쯤은 정지, 스톱, 브레이크 역할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 사람들 쥐띠가 마음 먹고 브레이크 없이 탁 달려가면서 뭔가 금전의 손재수나 사람으로 시비구설이 일어날 것을 돼지띠가 중간에 탁 들어와 가지고 적절하게 시간을 갖다가 버는 타임을 잘 융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쥐띠한테 금전과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는 돼지띠와 용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 띠들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동쪽이 좋죠. 그러면 이 띠들과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월생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월생으로 본다면은 4월생도 좋고 7월생도 좋고 10월생도 좋습니다. 잘 융화가 되고요. 쥐띠의 급한 면이나 쥐띠의 어떤 외롭고 고독한 면을 잘 융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왜냐? 쥐띠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롭고 고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그 부분을 가장 융화만 잘 된다면 쥐띠 같은 경우에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아우러진다면 손재수도 없고요. 영리하기 때문에 금전은 반드시 쫓아갈 수 있다. 이래 나옵니다.